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9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오전 3시 30분입니다. 엑소엑셀은 이제 즐기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곧 7만 전자가 오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요. 차이나 전기차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출발할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어제 2% 하락을 해서 현재 마이너스 16%고요. 엑소엑셀은 지금 상승 중에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고요. 손실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어제 미국장은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다 좋았고요. 아무래도 미국의 중간선거 분위기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국내장도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벌써 2400선을 찍을 것 같아요. 개인들은 7천억을 매도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다 받았습니다. 국내 증시가 좀 오르니까 개인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계속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원달러 환율은 1378원으로 내려갔고요. 우리나라 무역 수지도 차츰 개선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역사적인 121선을 강하게 돌파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달에는 7만원도 돌파할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세계 증시를 4년에서 5년 견인할 호재들을 나열했는데요. 중간선거에서 미국 공화당이 승리하면 2개월에서 6개월 동안 상승 호재가 될 것 같고요. 오늘 10일날 발표하는 근원 CPI 지수에 따라 주가는 단발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또 중국이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을 발표하면 그 호재는 주가를 2년 이상 견인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하게 된다면 세계 증시는 아마도 4년 이상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는 선거 후 뉴욕 증시가 반등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중간선거 이후 3개월간 증시가 최고점을 찍었다며 1950년 중간선거 이후를 추적조사한 결과 모든 지수가 평균 6.4%에서 9.2%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4년 주기 증시 사이클에서 지금이 매수 타임이라고 생각한다고 조언했고요. 특히 선거 후 3개월간 수익률은 평균 7.3%였고요. 6개월간 수익률은 15.1%였다고 합니다. 공화당의 승리가 우세해질 경우 증시의 상승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고요. 공화당이 상원 하원을 장악한다면 세금과 지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반될 수 있다며 특히 단기 및 내년 증시 전망이 밝다고 지적했답니다. 선거 후 결과가 확실히 정해지면 시장이 반응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단기 안도 랠리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선거 당일과 다음 날의 증시 상승 확률이 각각 69%에서 83%에 달한다고 합니다. 투자은행 베어드의 로스 메이필드 전략가는 연준은 최종 금리를 연 5.25%까지 올리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고요.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랍니다. 메이필드 전략가는 12월 기준금리 추가 인상 이후 연준은 본격적인 정책 전환에 나설 것이라며 지표만 보면 솔직히 4.5%까지 올리는 것도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을 위해 저사양 제품을 따로 개발했는데요.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능을 낮춘 반도체고요. 반도체 업계의 큰손인 중국 시장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엔비디아 반도체를 유통하는 중국 업체에 따르면 A800 성능은 A100보다 낮고 A100은 초당 600GB를 처리하고요. A800은 초당 400GB 밖에 처리하지 못한답니다. 중국은 엔비디아에게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시장이며 중국 기업의 대체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답니다. 요즘 테슬라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어요. 200달러 선이 무너진 게 17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안정시킬 때까지는 테슬라의 주가는 좀 지지부진할 것 같습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오늘 2.78% 하락을 했는데요. 차이나 전기차 구성 종목 하락에 비하면 오늘 낙폭은 좀 가대한 것 같아요. 차이나 전기차 구성 종목들이 어제 종가를 반영한다면 마이너스 1% 내의 하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차이나 전기차 구성 종목 마감 현황을 보면 2.78%까지 하락된 종목은 거의 없었고요. 결론은 차이나 전기차의 어제 주가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짝퉁차는 이제 옛말, 일본의 도요타도 중국의 비아디 특허를 쓴다라는 기사인데요. 비아디는 현재까지 1557건이나 특허를 냈다고 합니다. 전체 특허 중 유럽에 출연한 게 171건이고요. 미국에는 139건, 일본에는 49건의 특허를 출원했답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비아디가 내놓은 특허 중 103건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는 테슬라의 146건에 맞먹는 특허 인용 횟수라고 합니다. 도요타는 비아디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보고 지난달 이들과 공동 개발을 통해 생산한 전기차 BZ3를 선보였고요. 특히 비아디의 블레이드 배터리 관련 기술에 집중을 하고 있답니다. 리튬 인산철 기반으로 만들어진 블레이드 배터리는 한국과 일본이 강점을 보이는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 저렴하고 주행거리가 길다는 게 장점이며, 도요타 자동차는 이 배터리를 비아디와 함께 제작하는 전기차 BZ3에 부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비아디는 안정성과 온도 조절 기술 관련해서도 특허를 출원해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요. 그간 길러온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보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합니다. 대외 활동 본격 나선 시주석, 예전과 다른 분위기 느낄 것이라는 기사인데요. 3연임을 확정한 시진핑 주석이 국제 활동을 크게 늘리고 있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주 탄자니아와 파키스탄, 베트남, 독일 지도자들을 베이징에서 맞이했고요. 이달 하순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요.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후 2년 넘게 대외 활동을 자제한 시 주석이 적극적인 외교 활동에 나섰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주도하면서 봉쇄와 간염 의무화, 대규모 검사를 강요해온 시 주석이 최근 외교 행보를 미루어 볼 때 더 이상은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고요. 런던대 중국 연구소장 스티브 창은 시 주석이 갈수록 중국에 호의적이지 않는 국제적 환경으로 중국이 큰 위험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하고요. 그는 시 주석이 당초 생각보다 코로나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 분명하다며, 외교활동에 적극 나서는 건 그가 강조한 역풍을 이겨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기사 내용이 좀 어려웠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 주석은 코로나19로 더 이상 고립되지 않고 광폭적인 외교활동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중국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제로 코로나는 완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시간 오전 5시인데요. 미국 증시는 장 중반에 급등하다가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